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네, 100% 제 실수라. 도모 씨! 자, 충돌이 발생이 돼요. 가자!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국내 최대 원메이크 레이스 2022 현대 M 페스티벌 3라운드가 펼쳐지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오늘 상당히 덥죠? 네, 상당히 하지만 덥습니다. 극복하면서 오늘 또 3라운드 함께 하겠습니다. 캐스터 김한태고요. 오늘도 권범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보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미쳤다는 그 표현밖에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너무나 뜨겁고요. 당장 저번 달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많이 변한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구름이 너무나 화창하게 보여지겠지만 선수들은 너무나 습하고 덥고 현재 대기 온도는 어제보다는 1도가 낮아진 32도고요. 꽃들이 예쁘게 펴 있어야만 하는데 꽃들도 더웠나 봐요. 시들시들해졌네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난 게 구름이 어제는 하나도 없었는데 네. 오늘 구름이 그래도 좀 껴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햇빛의 뜨거움 그거에서는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 3라운드가 이제 또 시작이 되겠는데 대회 기후부터 살펴보죠. 자, 인제스피디움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코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6전 7라운드로 펼쳐지는데 종목이 꽤 많이 있죠? 네, 6가지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회 일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1, 2라운드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5월, 6월에 이미 치러졌고요. 지금 오늘 7월 1일부터 3일까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서킷에서 이루어지고요. 4라운드, 5라운드, 6, 7라운드는 10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이 안 잡혀 있는 거는 무더위를 피해서 그 스케줄을 짠 거였는데 네. 7월 초에 이렇게 더울 줄은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재밌는 게 현대 M 페스티벌은 그 미니 다큐를 준비하는데 지난 첫 번째 회를 보시면서 네. 야, 이거 정말 멋진데 하셨을 텐데 두 번째 미니 다큐를 준비했거든요. 네. 2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 이 미니 다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네, 100% 제 실수라. 이창우 선수와 박동섭 선수 어떤 시니어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 좀 가보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어떤 성적을 낼지 또 여러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일전 때 예선 끝마치고 나서 나 그 차 그만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정말 세대 교체인가? 정말 어린 선수들에게 이 자리를 양보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많이 참담했었어요. 근데 결승 가면서 저하고 좀 맞는 셋업이 되면서 나 아직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이 차구나! 최고네! 차 하면은 Q1 때 우선 앞 타이어를 최대한 좀 오래 타시고 어차피 지금 대표님의 연령이 좀 있으니까 오래 타서 앞 타이어를 좀 많이 쓰고 파이팅! 좋습니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셋업이 잘 잡혀 있어서 오늘 예선은 조금 더 저번보다는 수월할 수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Q3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차량의 처림 현상이 조금 발생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우선 상당히 그 과감한 면도 많이 있고 어떤 차량을 주어도 그 차량을 잘 파악하고 금방 한계까지 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충분히 가능성도 많고
실력도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해봐야 될 셋업들이 너무나도 실은 많습니다. 드라이버의 기량과 더불어서 미케닉과의 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거로만 끝나게 된다면 박동섭 선수까지 Q3로 가게 되는 건데 기록 더럽게 안 나오네. 현재 7위. 불안하네. 못 나갈 것 같다. 역전당했어요? 동영이가 너무 잘 차네. 야 11계단을 야 이거 아닌데? 작전 완전 미친데? 이렇게 돼버리니 한 번 더 탈 거라. 늦었어. 어린 친구들이 좀 패기도 있고 좀 노력도 많이 하고 빠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 또한 그 친구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고 리어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이 두 개란 말이야,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스프링업잖아. 하중 이동이 빠른 거 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그립을. 박동섭 선수는 일단 저한테는 아이돌 같은 선수였습니다. 박동섭 선수는 항상 그 포디엄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팀에서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덕질 끝에 성공한 덕후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아무래도 벨로스터 N을 탔을 때는 세팅이 운전에만 집중했으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도 바뀐 부분이 있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니한테 지면 선수 생명 끝이야. 왜? 왜 선생님이 끝이야? 이제 선수 바꿀 거야. 나하고 싸워야지. 형이랑? 이런 식이야? 이번에 우리 우승할게. 실은 박동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륜의 고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재성욱 감독이 넌 나랑 비교해야 되지 박동섭이랑 비교할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는 Q3를 갔고 그는 Q3를 못 갔네요. 네. 경쟁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 애초에 여기에 들어온 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창호 대표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박동섭 선수 씹어먹다가 여기 돌아와서 올 시즌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죠. 삼촌들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아, 삼촌들 살아있다. 초반에서 어떻게든 좀 승부를 내서 좋은 자리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살짝 스핀이 일어나면서도 속도의 차량이 스피드 일어났습니다. 여기 헤어핀 구간을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충돌이 발생이 되죠. 벌써부터 이거 웬일인가요? 알았어요? 나갔어. 차 괜찮아? 모르겠어요. 차량 움직임 어때요? 아니야 못 가. 못 간다고? 괜찮으세요, 몸은? 너무 내가 욕심냈어. 욕해도 되는 거예요? 한 경기 한 경기보다 되게 시리즈를 보고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 경기 상황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제 앞에 경기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그 상황이. 대열을 잡는 과정에서 자리 싸움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이루어진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네, 100% 제 실수라. 저의 왼쪽 아웃사이드 쪽에 같이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가속이 더 좋았어요. 안쪽을 좀 쳐다보다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놓쳤어요. 세이프티카라고 해야죠. 그 차를 타고 피트로 돌아올 때 헬멧만 덜렁덜렁 들고 올 때가 가장 기분이 안 좋거든요. 선수 다치신 데는 없는 거죠? 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김진수 선수한테 너무 미안한 상황인 거죠. 저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보면 망친 건 다름없으니까. 네. 진짜 요새 100% 제가 진수 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SC 상황이 돼서 세이프티카가 등장을 합니다. 1번에서 맞추고 4번에서 맞추고 아이고 그릿이 너무 공격적이야. 잘 살아남았어. 그만큼 뻗었어. SC 뻗었어. 세이프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박주희 선수 이제 다시 출발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리를 바꿨어요. 지금 김규민 선수가 이원일 선수를 왔어요. 이원일 선수 추월했어요. 벌어져 버렸네. 괜찮아 고. 자, 이렇게 두 선수가 싸움을 벌이는 건데 박동섭 선수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이 3파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섭아 한 방이야. 박동섭 선수는 7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3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93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선수 3파전이에요. 치열하네요. 3파전이에요. 자, 들어가다 이사이드. 인사이드 한번 찔러보는데 하지만 여기서 잘 방어하는 이원일 선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도 박동섭 선수 알고 그렇습니다. 있을 겁니다. 자, 버퍼 살짝 살짝. 건드리고 했는데요. 자, 여기 아직 치열하죠. 두 차량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이를 찔러보는 김영찬 쉽지 않아요. 자, 인사이드 찔러 들어갑니다. 자, 김영찬 선수. 김영찬이 박준성을 추월에 성공하나요? 박준성이 다시 한번 치고 나오나요? 이준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영찬 선수도 핸디캡이 있었지만 저보다는 좀 적은 상태였고 미듬 안에서 좀 배틀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라스트 랩이야. 가자. 이제 레이싱 라인에서 이제 비키질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박동 선수가 제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추월을 했습니다. 자, 2라운드 우승의 주인공은 박준이 개막전에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우승.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규민이 2위로 들어오고요. 3위는 이원일 선수가 박동섭 선수 뒤지면서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저희의 사고의 여파로 좀 데미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 실력으로 3위까지 올라간 거 보고 그 레이스 커리어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런 스킬도 대단하구나. 저희 팀원들한테 제일 또 미안하죠. 팀원들도 많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일단 좀 추스리고 다음 라운드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다음에는 좀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경기에 3위 했던 박준희 선수가 1위 한 거 보니까 핸디캡 영향도 일단은 뭐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다음 경기는 꼭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스펙터클한 2라운드 경기였었죠. 네. 이창우 선수 그리고 또 박동섭 선수 아반떼 앵컵의 시니어를 대표할 만한 선수들인데 이창우 선수는 초반부터 너무 아쉬움이 있었고 또 박동섭 선수는 3위로 골인을 하게 됐지만은 결국엔 순위가 4위로 바뀌는 두 선수 다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쉬움을 이번 3라운드 때는 확실하게 털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조금 살펴볼 네. 텐데요. 아반떼 앵컵 포인트 규정입니다. 예선 1위, 2위, 3위에게는 3, 2, 1의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겠고 1위부터 10위까지 2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결승 경기 중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선수에게 추가 포인트 2포인트가 제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화면에 핸디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핸디캡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1, 2, 3위를 하시게 되면 400rpm, RPM 제한을 합니다. 네. 이 RPM 제한을 하는 것은 결국 차에 대한 힘을 제어를 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죠. 1, 2, 3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RPM 제한을 하게 되고 핸디캡은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4위 이하 또는 리타이어 시에는 적용된 핸디캡은 모두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준성 선수가 사실 1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면서 400 RPM의 핸디캡이 있었는데 지난 2라운드에서 네. 그걸 다 털어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작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핸디캡을 조금 노련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운전자들 그리고 또 팀 간의 또 전략이 또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1라운드와 2라운드 주요 장면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1, 2라운드 어땠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 인제에서 펼쳐진 개막전. 야, 이 개막전부터 정말 스펙터클했습니다. 네, 집안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박준성 선수와 박준희 선수가 이렇게 나란히 달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 박준선 선수가 결국 우승을 했죠. 그렇죠. 첫 개막전은 이제 박준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2라운드도 역시 인제에서 펼쳐졌는데 초반부터 사고가 큼지막하게 일어나면서 SC 상황이 됐어요. 네, 그 안에서 박준희 선수가 1라운드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아주 멋진 1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준희 선수는 1라운드에서 3위의 아쉬움을 좀 털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600 RPM의 핸디캡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3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번 라운드에 핸디캡이 200 RPM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위를 했단 말이죠. 포인트 순위와 핸디캡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희 선수가 57포인트인데 이거 57포인트 어떻게 나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 성적에다가 또 예선마다 점수를 주는데 네. 아반떼 앵컵은 Q1, Q2, Q3가 있기 때문에 예선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57포인트 박준성 그리고 김영찬 선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프로예요. 네, 프로 선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아마추어 선수분들입니다. 1, 2, 3위 안승현 선수가 포인트 34포인트로 1위를 달려가고 있고 2위, 3위는 도미니간 이승재 선수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핸디캡 RPM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 핸디캡 RPM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4위나 리타이어 시에는 리셋이 된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지금 폴 포지션을 차지한 박준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박준성 선수는 2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 RPM 핸디캡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그걸 털어내면서 바로 3라운드에서는 폴 포지션을 다시 잡았어요. 네, 박준성 선수 노련하게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라운드 때는 제가 1라운드 때 그 RPM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요,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털어냈어요. 그리고 이 그리드에 위치하고 있는 김진수 선수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김진수 선수는 2라운드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반부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번 3라운드에서는 지금 2번 그리드에 있었다는 거는 그 의지를 내가 3라운드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수 선수 1, 2라운드 다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는 새롭게 바뀐 경기장이기 때문에 아마 각오가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번 그리드 박동섭 선수 역시 영상의 주인공이었었죠. 네. 아마 내가 그래 3위로 들어왔었는데 결국 4위로 밀렸어. 하지만 이번 3라운드엔 다시 박동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이제 3번 그리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풍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조금 아까 구름이 없었어요. 자, 그리드 살펴보고 가죠. 네, 박준성 선수가 폴 포지션 그리고 2번부터 4번 그리드까지는 김진수, 박동섭, 김규민 선수입니다. 자, 5번 그리드부터는요. 박준희, 장준호, 김영찬, 김세욱 선수 순입니다. 자, 9번 그리드부터 이원일, 안경식, 권재인, 김동식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13 그리드부터는요. 전태연, 이경우, 한명구, 도미니간 선수 순입니다. 17번 그리드부터 살펴보죠. 안승현, 최강훈, 이창우, 이승재 선수까지 20 그리드까지. 21번 그리드는요. 노정석, 최정우, 이두희, 김지원 선수 순이고요. 자, 그리고 25, 26 그리드는 이종우 선수와 백구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두희 23번 그리드의 이두희 선수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리드는 아마 비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화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열기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지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서킷에 대한 소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열기가 피오르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코스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3.045km로 이루어져 있고 스타트를 하자마자 유턴하듯이 이루어지는 헤어핀 코너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테크니컬 코너 그 이후부터는 거의 중고속 영역대의 코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인제스피디움과는 스타일이 달라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고저차가 심했던 인제라면 이곳은 고저차가 그리 심하진 않지만 중고속 영역대의 코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인제 스피디움의 주행 방법을 완벽하게 뒤집어야지만 조금 적응하기가 수월한 서킷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서킷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아기자기하다고 볼 수 있는 인제 스피디움을 좋아하는 선수도 있을 테고 네. 아니야 나는 이런 뭔가 고속 코너도 많고 이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같은 스타일이 좋아 이런 선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요거는 선수들마다 조금씩 그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스피디움을 참 좋아했어요. 이 중고속 영역대의 그 스피드감이 좀 저한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경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권범희 해설위원이 선수로 활동할 당시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사고가 있었죠. 예, 거의 맞습니다. 날아갔었죠. 네, 거의 뭐 나르는 듯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81번 안경식 선수의 일단 화면이 보여지니까 좀 설명을 드리죠. 네. 안경식 선수는 HNF 팀의 선수입니다. 지금 우측에 미케닉 분이 아이스박스 같은 걸 들고 있죠. 저게 굉장히 선수에게 중요한 부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의 인캠 장면인데요. 김진수 선수 인캠 보시면 아주 실내가 깔끔하죠. 정말 주행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덜어낸 상황이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스피드, RPM, 기어 단수, 그리고 엑셀을 밟는 양, 그러니까 스로틀의 양,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브레이크의 양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인캠이 선출된 선수들의 인캠 장면을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아이스박스를 좀 설명드리다가 네. 말았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뜨겁단 말이에요. 지금 박동섭 선수도 선풍기를 틀고 있죠. 그리고 저 하얗게 생겨진 호스처럼 생긴 거. 호스. 예. 저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는 그 선풍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바람을 끌어들여서 실내로 유입시켜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 시스템이요. 조금 초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중 되면 바닥에 있는 복사열과 차량의 내부의 열기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쿨 셔츠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슈트 안에 이렇게 호스, 차가운 물이 지나가는 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아까 들고 계셨던 아이스박스를 연결하게 되면 얼음물이 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요게 또 무게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착용하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시면은 워낙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다 반소매, 뭐 반바지 옷을 입지만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과 그리고 운영해 나가는 오피셜들은 다 이 더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저 옷은 방염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셜 분들이 만약 선수들이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가장 먼저 뛰어가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더울 거예요. 이 방염 소재는 땀을 또 배출하지 않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피셜 분들도 프로고 우리 선수분들도 프로입니다. 열정으로 이겨내고 있는 이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라운드와 2라운드는 사실 이런 기온들이 선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오늘의 이 정도 기온이라면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선수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날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전체적인 판도 중에 얼마만큼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버티면서 이 더위를 정신력으로 극복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저 안에서 에어컨 키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내 보시면 에어컨 버튼들은 있지만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덜어낸 상황입니다. 김영찬 선수의 인캠 모습이네요. 저희가 이제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게 되면 시중에 이 차량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차와는 좀 다른 차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다르죠. 네. 차량의 기본적인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운전에 필요한 거 이외에는 다 덜어냈고, 그리고 뒤쪽에 리어 윙이라고 해서 이 공기역학적인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도 일반 차량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는 구조적인 부분도 좀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안전 규정에 의거해서 실내의 구조물들도 롤케이지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 2라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또 이 3라운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슬릭 타이어라고, 네. 요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레디얼 타이어, 또 홈이 있는 타이어가 아니라 그냥 지우개 같은 타이어예요. 맞습니다. 아무런 무늬가 없습니다. 이 타이어는 정말 오로지 바닥에 접지를 하기 위한 타이어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접지력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그 접지력에 대한 느낌은 우리 선수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컨디션이 계속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타이어의 느낌마저도 캐치하면서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포메이션 랩을 통해서 선수 입장에선 지금의 이제 노면 상태를 확인하면서 타이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머릿속에서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면 온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온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포메이션 랩에서 선수들은 타이어의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저번 달에 있었던 경기보다도 너무나 뜨거워진 상황이라서 선수들이 어떻게 그 타이어의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며, 그리고 또 이 타이어의 컨디션을 어떻게 캐치해 나가고 관리할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하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터스포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어의 문제인데, 이렇게 뜨거운 노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타이어가 좀 더 빨리빨리 추울 때보다는 빨리빨리 닳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우개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지우개 같은 경우도 여름에 쓰면 금방 소진이 되죠. 근데 겨울은 조금 단단해서 오래 쓰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살짝 미끄러지죠. 안쪽으로 미끄러지는 저 상황을 오버스티어라고 하는데, 타이어가 예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우선 이 타이어가 바닥에 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지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면 노면 온도 역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타이어가 깎여나가는 소진율이 그 저번 달보다 훨씬 강할 거고, 중고속 영역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소모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타이어 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펼쳐야 되겠고,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들을 호시탐탐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타이어 스키듬도 같이 들리실 겁니다. 스키듬이 크면 클수록 뭔가 타이어가 더 많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과 이런 사운드를 같이 느끼시면서 보시면 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운전자인 것처럼, 내가 드라이버가 된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2라운드도 시작하자마자 대형 사고가 펼쳐지면서 SC 상황 문제가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선수들이 조심해야 될 게 기온이 높다 보니까 기온이 높으면 불쾌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힘들죠. 그러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자칫하면 조그만 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물론 경쟁에서 양보라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그만 마음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드라이빙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스탠딩 스타트로 이루어지고요. 이 차량들 전 차량이 모두 다 정차가 되고 나면 5개의 시그널이 들어왔다 꺼지면 출발인데, 1번 코너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킷의 구조상 1번 코너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선수들의 심장은 아주 두근두근 고동치기 시작을 할 텐데, 과연 빨간불 5개가 켜지고 꺼졌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어떨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관중분들도 이제 직관을 오셔가지고 이 스타트 장면이 제일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죽이고 지금 3라운드 아반떼 N컵의 스타팅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피셜분들 5초 사인보드를 지금 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선수분들 이때 되면 우리 오피셜분들만 나옵니다. 자, 이제 신호가 켜지기 시작할 거고요. 자, 빨간불이 2개, 3개, 4개,
5개가 모두 들어왔고요. 이 5개의 불이 꺼지면서 꺼지면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신호가 생각보다 인제 때보다는 조금 늦게 꺼진 듯해요. 그렇죠. 자, 스타트에서. 일단은 박준성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자 중위권에서 아주 벌써 사고가 발생이 났어요. 되죠.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요. 자, 79번의 김동식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 97번의 김진수 선수 또 한 번에 뭔가 연결이 아쉬운 연결이 되네요. 김진우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자 일단 박준성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몰린 가운데 첫 번째 코너를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빠져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중저속 코너가 상당히 또 치열한 구간인데 큰 사고 없이 매끄럽게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기는 괜찮지만 날아갔어요. 자, 87번의 박준희 선수인데요. 자 박준희 선수 이게 웬일인가요 또? 박준희 선수가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걸 보면 뭔가 충돌이 발생이 됐고 그 안에서 타이어가 또는 자동차의 이상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예측하기 이제 느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타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박준성 선수는 폴 포지션을 잡은 상황에서 잘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3번 그리드에 있던 박동섭 선수도 치고 나오는데, 문제는 2번 그리드에 있던 김진수 선수 또 불운이라는 거예요. 불운이에요. 자, 리타이어로 하차하는 선수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선수인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일단은 박준성 선수가 현재 오픈랩을 소화하는 가운데 1위, 그들을 위해서 박동섭, 김규민, 이원일, 김세호, 한명구, 자 이창우 선수가 무려 12계단을 뛰어 올라왔고요. 장준호 선수는 2계단을 내려왔고, 전태현과 도미니간도 4계단계 6계단. 김준수 선수가 지금 보세요. 지금 11계단을 내려왔고, 지금 김영찬 선수도 4계단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뭔가 충돌이 발생이 되면서 순위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면 02번이 김지원 선수와 이정홍 선수가 굉장히 많은 계단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20위권까지는 시야에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박동섭 선수는 안전하게 한 단계로 올라온 상황, 김규민 선수 역시 한 단계 올라왔고요. 이원일 선수가 5계단이나 올라오게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2라운드에서도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라운드에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오프닝 랩은 좀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면 했었는데 역시 3라운드도 글쎄요, 뭐 어떤 더위가 영향을 미쳤는지 뭐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오프닝 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는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스타트 하자마자 저기 1번 코너가 승부의 포인트예요. 네. 그 안에서 그 승부욕에 의한 여러 가지 배틀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란스러웠던 오프닝 랩이 마무리되고 2랩째는 이제 순위들이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죠.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자 이승재 선수가 한 계단 올라와서 15위, 좀 하위권에서만 순위 변화가 있고 이제 조금씩 어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동섭 선수의 인캠 모습이죠.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마 지금 3대의 차량이 컨택이 있었습니다. 81번의 안경식 선수, 그리고 79번의 김동식 선수, 그리고 21번의 권재인 선수까지 컨택이 있었고, 그리고 42번의 이정홍 선수와 64번의 최강훈 선수까지도 컨택이 있었습니다. 총 5대의 차량이 컨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9번 김동식 선수는 이번 3라운드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스는 이 역시도 레이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위권, 중위권, 후위권으로 이렇게 그룹이 좀 나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상위권에서는 박준성 선수를 필두로 해서 박동섭과 김규민 3명의 3파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이원일과 김세우, 한명구, 이창우, 한 장준호 정도 아니면 전태현 선수 정도까지를 이제 한 그룹으로 또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랩, 이제 4랩째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대한 그 안정감이 조금 느껴지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 나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바닥에 보시면 그 파편에 대한 잔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품들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그걸 밟을 경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선수분들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아주 이 와중에 다행히도
김진수 선수 리타이어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한 단계 올라오게 되면서 12그리드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랩수가 16랩이 남았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가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김수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매 랩이 소화될 때마다 정말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상위권까지 치고 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는 결국 피트로 들어간 상황. 이경우 선수 역시 피트로 들어갔고 김영찬 선수도 피트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찬 선수는 어제 예선 때에도 뭔가 좀 풀리지 않아서 좀 안타까워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인디고 레이싱 팀 그리고 DCT 레이싱 팀은 좀 많이 속이 상하는 상황입니다만 다행히도 상위권의 그 두 선수 아쉬움을 달래줄 상위권의 두 선수가 1, 3위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자 저희가 사고 장면을 먹고 일단 스타트 장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두 대가 먼저 스핀이 일어났어요. 회전 완전히 뭐 360도를 거의 한 두 번 정도 도는 상황인데 충돌이 있었어요. 있었군요.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스킨을 돌게 된 했고 거군요. 그 상황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그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앞쪽에 있던 차량이 이제 79번의 김동식 선수였고요. 네. 자 여기서 대단한 점 지금 보라 색깔 시계 모양 보이시죠? 네. 이 패스티스 랩을 김진수 선수가 가져갔어요. 자 내가 지금 뒤로 밀렸긴 했습니다만은 올라갈 거예요 하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김진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패스티스 랩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김진수 선수가 차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도 주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 메인 앞쪽이죠. 메인 스트레이트에 서 있거든요. 55번의 한명구 선수예요. 한명구 선수가 저희 중계에서 바로 앞쪽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자,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김진수 선수 지금 인캡 모습이죠. 자,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김진수 선수 추월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 2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11위까지 밀려 있습니다만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올지 보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1위, 2위, 3위가 몰려 있는 가운데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박동섭, 김규민 2위 싸움이 지금 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23번의 김규민 선수가 박동섭 선수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좀 가까워요. 그렇지만 박동섭 선수는 뒤쪽에 있는 차를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앞쪽에 있는 박준성 선수를 잡으러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파전이 벌어질 때는 가운데 낀 선수가 가장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박동섭 선수가 세 선수 중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 박동섭 선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한때 이 현대인 페스티벌을 씹어먹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뒤에는 또 영건, 네. 김규민 선수가 저희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셔야죠 하면서 또 비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김규민 선수가 RPM, 그러니까 핸디캡, RPM이 핸디캡이 있어요. 현재 300 RPM 핸디캡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규민 선수와 박동섭 선수를 비교해 보니까 3랩과 5랩이 빨라요, 김규민 선수가. 네, 지금 이 두 선수 보시면 김규민 선수가 RPM, 핸디캡 RPM이 있는데도 지금 박동섭 선수를 충분히 압박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지금 박동섭 선수가 충분히 압박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느낄 수는 있는데 박동섭 선수도 알 거예요. 네. 뒤쪽에 있는 김규민 선수가 RPM 핸디캡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라는 생각도 할 테지만 지금 라인 자체 레코드 라인을 잠깐 비켜놨었죠. 이 얘기는 앞쪽에 있는 차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블로킹은 아니었네요. 네, 지금 쿨링을 하기 사실 위해서. 이제 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인디 서킷과 다르기 때문에 23번의 김규민 선수가 지금 300 RPM의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킷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인제 스피디움은 어떻게 운전자의 그 드라이빙 스킬로 조금 그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좀 있었다면 여기는 중고속 영역대 차량의 힘을 정말 중요하게 요하는 코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김규민 선수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지금 간격 잘 유지하면서 김규민 선수 계속해서 박동섭 선수를 압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 2라운드 인제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신다면은 일단 거리도 좀 더 짧기 때문에 20렙을 소화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추월을 할 수 있는 구간 요소들이 되게 좀 적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추월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적은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드라이빙 스킬이냐? 그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살짝 예측을 해보자면 타이어 전략에 있어서는 디신티 레이싱 팀과 비테세 레이싱 팀, 이레이싱 비테세 모터스포츠 레이싱 팀이 전략이 달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Q3에서 새 타이어를 안 쓰고 결승에서 쓰겠다라고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지금 김규민 선수가 박동섭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승리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RPM 핸디캡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 타이어가 또 새 타이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핸디캡 RPM 300 RPM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에코 모드로 달리는 듯한 느낌,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느냐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박동섭 선수는 스포츠 모드인 거고 지금 김규민 선수는 에코 모드인 거예요. 야, 에코 모드 저도 밟아봐서 하는데 왜 안 나가 이거? 그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레이싱에서 연비 주행이 웬 말이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레이싱에서 연비 주행이 웬 말이냐? 그렇죠. 예. 자, 보이시죠? 지금 중고속 영역대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타이어의 접지력이 김규민 선수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박준성 선수가 박동섭 선수가 한 1.442초 차이인데 박준성 선수 김규민 선수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김규민 선수 지금 없었더라면은 박동섭 선수가 박준성 선수를 좀 괴롭힐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규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박준성 선수는 땡큐 하는 상황일 수 있죠. 자, 이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중반부로 가고 있는 가운데 김진수 선수도 11위에서 지금 9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위 변화가 크게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인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핸디캡을 싣고 달리는 핸디캡 RPM을 적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와, 바닥에서 잔여물 너무 크죠. 사실 2라운드에서는 사고 나고 SC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SC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잔여물들이 바닥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전지대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수습이 됐기 때문에 SC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차종으로 우리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추월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실 때 프로와 아마추어가 혼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이름 앞에 있는 빨간색이 프로 선수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옅은 하늘색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되겠는데 일단 4위까지는 프로 선수들이고 김세욱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로서 6위, 이창욱 선수도 장준호 선수와 전태현 선수도 아마추어 선수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준호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창우 선수 앞에 있는 선수가 프로 선수예요.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에 붙어 있죠. 이창우 선수 앞쪽으로는 김세욱 선수 역시 아마추어 선수예요. 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같이 혼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창우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6인데 사실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19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6위까지 왔다면은 몇 계단을 상승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13계단을 올라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상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에서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19번 그리드에서 6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23번 김규미 선수 더 붙었어요. 이 랩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전륜 구동의 특성상 전륜 타이어가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속 코너 같은 경우는 많이 미끄러지죠. 아웃 쪽으로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러네요.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랩 타임의 손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규민은 기회를 노릴 수 있거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킷은 인제 스피디움처럼 과감한 대쉬를 해서 인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선수들의 실수를
노려서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트랙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전체 20랩 중에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중반까지는 일단 초반에 이제 문제가 있은 이후에는 이제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이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노면의 온도상 타이어가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랩이 소화가 될수록 과연 타이어의 데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이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규민 선수는 이렇게 박동섭 선수를 지금 여기 코너에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동섭 선수는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막는 그 뒷차가 못 가게 하는 블로킹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타이어 소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제 레코드 라인이 아니라 브로킹 라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이어가 더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동섭 선수는 사실 그 블로킹 라인을 얼마만큼 선택을 할 것이냐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한 선수는 영권이고요. 한 선수는 시니어잖아요. 조금 연륜이 있는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죠. 이 두 선수의 심리 싸움을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이제 기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관리에서 문제가 될 때는 박동섭 선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선수고 사실 김규민 선수는 힘레이싱을 하다가 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비상등을 자, 김규민 왜 선수가 이렇게 쓸까요? SC가 나옵니다. SC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SC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세이프티카가 출동을 합니다. 세이프티카가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상황은 김규민에게 엄청난 호재고요. 그리고 박동섭 선수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박준성 선수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 12랩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이프티카가 나왔다는 건 이제 저희가 지금 1, 2, 3위권을만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세이프티카는 이 사고, 위험 상황이 이 서킷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까지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빠르게 주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추월이 금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여기에 데브리 때문에 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자, 저희가 2라운드 중계 방송 해드릴 때 초반에 이제 SC 상황이 자, 지금 55번이죠. 여기는 저희 앞에, 저희 앞에 있는 차들. 네, 한명구 선수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에 21번이죠. 네, 권재인 선수입니다. 권재인 선수의 차량도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인데 권재인 선수의 차량은 파손은 없어 보입니다만 안 보이는 쪽에 또 파손이 있었을 지금 수 있죠. 데브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군요. 이런 위험 상황을 또 오피셜 분들께서 치워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피셜 분들입니다. 자, 변수가 이제 중반부에 생겼습니다. 지난 2라운드에서는 이제 초반에 생겼는데 자, 다시 일단 보시죠. 출발 장면에서 추돌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보통은 이 직선 구간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 상황은 사실 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티어링을 직진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차량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종종 발생이 되긴 합니다만 예측할 수밖에 없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데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피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발로 차는 게 왜 저렇게 성의 없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빠른 경기를 위해서는 빨리 걷어내야 되기 손으로 때문에. 죽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세이프티카가 등장하면서 일단 박준성 선수는 2위, 3위인 선수들과 이게 간격이 좀 좁혀졌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뒷부분에 있는 선수들도 간격이 벌어졌던 선수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레이싱이 정말 심리전으로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SC 상황은요. 누구에게도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안 좋은 상황이 같이 공존합니다. 왜?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은 펼쳐졌지만 그만큼 뒤에서 압박받을 수 있는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같이 50대 50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 상태 이제 지금 천천히 달리면서
전략들을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 2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문제에 휘말리면서 뒤쪽 한 11, 12위까지 밀려났다가 네. 지금 8위까지 올라왔는데 간격도 이제는 좁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진수 선수에게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김진수 선수 뒤로 전태현 선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도미니간 선수도 바로 아마추어 부분에서 지난 2라운드 우승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400rpm의 그 핸디캡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도미니간 선수 입장에서는 요 SC 상황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연기가 또 살짝 피어올랐죠. 네. 지금 이 상황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이 세이프티카 앞에서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세이프티카 차량이 빠지게 되면 다시 재스타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이프티카의 바로 뒤쪽에 지금 현재 1위인 박준성 선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카가 빠지는 상황에서 박준성이란 뭐 한 2위, 3위권까지는 잘 보일 수가 있는데 중위권 좀 넘어가면은 거의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신경을 잘 잡은 가운데서 다른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확인을 하면서 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껏 다 치워진 것 같다라고. 네. 경광등이 꺼져서 이제 세이프티가 빠집니다. 갑니다. 이제부터 다시 재스타트인데요. 재스타트 할 때 아까 사고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 브레이크 여러분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자, 4대의 차량, 5대의 차량이 붙었고 그 뒤로는 다시 재스타트가 이루어지면서 간격들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자, 지금 이창호 선수가 김세욱 선수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뒤로 쭉 밀려났고요. 김세욱 선수의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S 상황 이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세욱 선수가 자, 여기서도 잘 못 가요.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안전하게. 자, 이원일 선수 뒤로 이창호 선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선수 가깝죠. 그리고 1, 2, 3위도 더욱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간격을 한 1초 중반대로 벌여놨던 박준성 선수가 지금은 0.42호 정도 차인데 얼마만큼 더 벌일 수 있을지 아니면 박동섭 선수가 이 기회를 잡아서 조금 더 박준성과의 간격을 좁히게 될지요. 자, 지금 6랩 남아있거든요. 네. 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은 시간도 아니에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어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어도 어느 정도는 많이 마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운전 방향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가 잘 안 꺾여 들어올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박준성 선수가 이제 박동섭 선수와의 간격을 좀 더 벌려나가려고 지금 차비를 하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수 선수 7위까지 올라오고요. 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장준호 선수와의 간격도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김진수 선수가 얼마만큼 치고 올라올지도 관심사가 되겠고, 자, 일단 1, 2, 3위 박준성과 박동섭 그리고 김규민 이 3명의 간격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규민은 약간 박동섭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박준성과 박동섭은 0.591초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에 박동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창우 선수, 이원일 선수를 호시타급 노려보죠. 네. 그렇지만 이원일 선수 노려내요. 절대 그렇습니다. 쉽게 내어줄 선수가 아닙니다. 지난 2라운드에 3위 포디움에 올랐던 이원일 선수고요. 그렇죠. 자, 그 뒤로는 이제 이창우 선수가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장준호 선수. 장준호 선수 뒤쪽으로는 지금 잔뜩 화가 난 김진수 선수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지금 SC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1위부터 쭉 간격도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다닥다닥 뭐 기차놀이 하듯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수 선수 바짝 물었죠. 자, 여기서 노려보나요? 인사이드 찔러봅니다. 찔러봅니다. 자, 장준호, 김진수냐, 장준호냐. 김진수가 앞으로 갑니다. 추월합니다. 자, 김진수가 장준호를 따라잡으면서 일단 6위까지 올라옵니다. 김진수의 저력이 느껴지는 후반부. 김진수 선수 추월 깔끔하죠. 네. 아주 젠틀하게 넘어왔는데 장준호 선수 역시 굉장히 페어플레이한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인정, 오케이 비켜줄게 라고 해서 깔끔한 추월을 내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초반 스타트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정말 3라운드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게 하나하나 올라오는 장면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오늘 사실 포디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그랬죠. 한데 김진수 선수 거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렇지만 1, 2, 3위 자, 이제 박동섭 선수, 박준성 선수를 간격이 좁은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이 아까 SC 상황 벌어지기 전보다는 확실히 간격이 지금 좁아진 상황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의 차량
4랩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박준성 선수는 마음 편하게 좀 달리고 있다가 SC 상황이 펼쳐지면서 참 지금 압박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박준성 선수는 앞서 있어서 조금 뒤쪽에 있는 박동섭 선수에게 무언가 압박을 당하면서 주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를 조금 관리해서 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섭 선수는 조금은 초조한 상황이고 바로 뒤쪽에 있는 김규민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면서 주행을 했거든요. 타이어 상태는 세 대의 차량 모두가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 장치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타이어가 다른 게 몇 퍼센트 남았다 몇 퍼센트 남았다 이게 수치로 볼 수가 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착이 되어 있는 레이싱 경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네, 굉장히 고가인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선수분들의 그런 내용을 수치로 눈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너를 탈 때 아까처럼 저 차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사이드 찔러보나요?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김진수 선수가 잘 올라왔던 김진수 선수가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자, 전태현 선수부터 지금 한 계단씩 두 계단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수 선수 차량에 문제가 있나요? 이게 뭐죠? 김진수 선수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멘탈이 붕괴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멘탈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고 그거를 잘 부여잡고 6위까지 올라왔던 선수인데 이 지금 김진수 선수는 공중탑이 무너져서 다시 쌓아서 이제 탑이 다시 쌓여졌다 했는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파도가 정말 공들여 쌓았던 모래성을 너무나 세차게 매몰차게 파도가 쳐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는 박준성과 박동섭, 김규민, 이원희, 이창호. 지금 장준호 선수와 차량도 컨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준호 선수 오른쪽 앞 바퀴 쪽에 조금 자국이 보였거든요. 장준호 선수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건 김진수 선수와 무언가 컨택이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저희가 또 이제 상황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20렉 중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준성과 박동섭, 김규민. 역시 박준성이 핸디캡 RPM을 다 털어내고 나서는 펄펄 납니다. 지금 박동섭 선수와의 격차가 1.39차까지 벌어지면서 SC 상황 전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성 선수는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마 이따 박준성 선수가 우승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은 SC 상황에서 그때의 느낌이 어땠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혹시 좀 시겁했을지 아니면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었을지. 맞습니다. 그거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박준성 선수의 3라운드 이의 우승이 거의 한 8분 능선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이제 랩스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8분 능선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9분 능선은 약간 조금 너무 온 것 같고 딱 8분 능선 이 정도. 장준호 선수. 자, 이 걸음에서 벌써 뒷모습에서 허탈함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펼쳐지죠.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지금 서한 GP팀에서 많은 응원을 왔거든요. 장준호 선수도 너무나 잘 달려줬고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승부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C 상황도 이제 11렙 때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순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9분 능선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규민 선수가 고속 코너 영역대에서는 박동섭 선수가 계속 좁혀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좁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간격으로 한 앵글에 들어오게 되는데 직선에서 벌어져요. 왜냐하면 직선은 정말 차에 대한 퍼포먼스가 RPM이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규민 선수 정말 잘 해주었지만 이 고속 영역대의 그 직선 구간은 사실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스피디움이었다면 조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곳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특성상 RPM 핸디캡을 극복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한 상황이고요. 박동섭 선수가 또 어떤 선수입니까? 이 노련함 정말 잘 보여준 자, 선수입니다. 스트랩보드가 뜨면서 이제 한 랩만 소화하게 되면은 3라운드 이곳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으로 옮겨온 가운데 서킷이 바뀐 가운데에서의 우승자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분들 라스트 랩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가 반면 이 간격을 살펴보고 아 이제는 여기가 끝인 거구나 이미 마음의 체커기가 나온 선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 딱 보면 그거 같아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우리 목적지 이제 딱 이정표 나와서 네. 그 이제 빠져나갈 때 그 느낌. 아,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이런 느낌. 박준성 선수는 이 라스트 랩보드 너무나 그리웠을 거고. 그렇죠. 제발 좀 나와라. 나올 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C 상황이 중간에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박준성 선수는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이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오늘 우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 선수 오늘 뭐 거의 황제 주행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지. 지난 시즌에도 이런 모습 많이 박준성 선수가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박준성 선수는 지금 가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한 두세 랩밖에 안 뛴 것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향해 빠져나가는데요. 여기를 돌아서 직선구간을 들어오게 되면은 박준성 선수는 3라운드의 우승자가 되는데요. 자, 3라운드의 우승자는 박준성, 그들을 이어서 박동섭과 김규민 선수가 2위, 3위로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준성 선수, 박동섭, 김규민 아, 네. 너무나 멋진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이원일 선수 그리고 이창우 선수도 지난 2라운드의 아쉬움을 5위로서 털어냅니다. 그들을 이어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아마추어 부분에서는 전태현 선수가 1위를 골인을 했고요. 그리고 도미니간, 노정석, 최정우, 이승재, 최강훈, 백구현 그다음에 이정훈, 김지원 선수들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승재 선수도 이 핸디캡이 300rpm이 있었고 뒷부분에서 20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11호 절반을 줄였어요. 네,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고가 참으로 많았잖아요. 이 안에서 사고를 피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레이스였습니다. 자, 선수들 간에 잘했다 이렇게 하는 제스처를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십이죠. 젠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 이 선수 누군가요? 번호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차량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 선수들 많습니다. 지금 이글이글한 이 아지랑이 때문에 잘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스트레이트 같은데요. 99번 선수 같기도 한데 맞는 것 같아요. 선수였죠? 네, 백고현 선수도 결국 체커는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지를 한 상황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 네, 차에 문제가 백구현 선수가 맞네요. 99번. 자, 저희가 이제 장면들 못 보여드렸던 장면들이 있다면 혹시 보여드릴 텐데. 아, 여기서 세우려고. 아, 여기가 이제 백구현 선수가 이런 장면들이 펼쳐졌다는 건 차에 문제가 있거나 연료가 다 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긴박했었던 아반떼 N컵 3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레이스를 마치고 속속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가 제일 좋죠. 집 나간 차들이 이제 집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초반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여파로 거의 11랩쯤에 SC 상황이 벌어지면서 혹시 다른 이변들이 펼쳐지는가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박준성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선수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선수는 김진수 네. 선수와 장준호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수 선수도 2라운드의 아쉬움을 그러니까 2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아쉬움이 남고요. 역시 장준호 선수도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번의 박준성 선수 너무 뜨거웠거든요. 네. 빨리 정말. 차에서 나오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사우나 마치고 나와서
공기를 맞으면은 찬물 쫙 몸에 껴얹는 그런 느낌일 정도일 겁니다. 물론 바깥도 더울 텐데 차 안에 비하면은 훨씬 더 시원하죠, 바깥이. 자, 이제 헬멧을 빨리 벗고 싶을 텐데 그래도 우리 팀원 간에 감사하다는 인사, 매너 너무나 젠틀하네요. 자, 스타트 출발 장면이죠.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은 여기서 사고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뭔가 그쵸? 갑작스럽게 방향을 튼 선수가 지금 제이웍스 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79번의 선수. 김동식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팀서스의 김동식 선수였는데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요거는 팩트 체크 후에 다음 경기 때도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파전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상황이죠. 김규미 선수 잘했어요. 예. 왼쪽 앞범퍼가 살짝 그러니까 지금 팔락팔락하죠. 이 팔락팔락한다라는 건 충돌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멘탈 잘 부여잡고 자,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추월 이제. 잘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김진수 선수가 추월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김진수 선수가 더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랩을 향해서 달려오는 박준성 선수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자, 박준성 선수와 또 인터뷰 나누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준성 선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요? 날씨 때문에 일단은 좀 힘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날씨도 무척 뜨거웠고 경기 중에 SC 상황도 나오는 바람에 경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조금 힘들었는데 다행히 페이스 잘 유지하면서 잘 완주했던 것 같습니다. 박동섭 선수와는 간격이 어느 정도 조금은 벌어졌다가 SC 상황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 약간 좀 시겁하거나 이거 내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하진 않았었나요? 네, 좀 SC 전까지 벌려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저희 팀 차량의 퍼포먼스를 믿었고 그거에 맞춰서 SC가 끝난 후에도 간격을 잘 벌리면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핸디캡 RPM이 조금 강력하게 주어지죠. 이제 400 RPM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RPM이 핸디캡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느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장인 인제 스피디움에서 400 RPM 핸디캡 주행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 토대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벌써 2번의 우승이고 이제 4라운드로 가게 되는데 4라운드를 임할 마지막 각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항상 뭐 핸디캡이 있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달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조금 더 시원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치열했던 자, 이제 전태현 선수도 기다리고 있죠. 전태현 선수의 소감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태현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소감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으로 포디움에 올랐는데 1등을 하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근데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 좀 그런 일들을 비껴나서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제가 그냥 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닝 랩에서 사고가 있었고 아마 눈앞에서 사고가 펼쳐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의 그 기분 그리고 어떻게 피해 나가실 수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이번 라운드에 참여할 때 결승에선 그냥 무섭게 왔어요. 그냥 이곳은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사고는 계속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욕심내지 말고 무조건 피해서 천천히 가자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부분에서 1위를 한번 차지했으니까 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다음 4라운드 때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니 뭐 스테이크를 되게 열심히 돈 모아서 가끔씩 한번 먹으러 갈 수 있고 한 거라 네. 이게 뭐 맛을 봤다고 제가 또 마음대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하려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PM 핸디캡을 얻으면 그렇죠, 원래 가던 대로 느리게 가는 거니까 되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가 느껴지시는데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덥지만 조금 시원한 곳 가서 좀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네. 레이스를 펼쳐주었던 선수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반떼컵 최종 순위 살펴보죠. 박준성, 박동섭, 김규민 이렇게 3명의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했고요. 그들 위해서 이원일, 이창호, 김영찬, 김진수 선수 등.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마추어 부분을 살펴보면은 전태현 선수가 또 지금 너무 여유 있게 얘기해 주셨지만은 기쁨 많으실 거예요. 전태현 네. 선수 그리고 도미니간 노정석 선수 순으로 1, 2, 3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더
더위 속에서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이 여유로움이 느껴지니까 네. 저희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사실 선수들은 굉장히 더운 곳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계는 조금 시원한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달콤한 순간 여러분 함께 하셔야겠죠? 자, 이제 시상식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이거 기다릴 때, 박동석 선수. 예, 박동석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2라운드에서의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을 이제 털어내면서 자 그리고 박준성 선수는 1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 벌써 3라운드 만에 2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선수 1, 2, 3위의 자리 올라갔고요. 이 더위에 대단한 성적, 대단한 경기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세 선수는 뭐 다음 라운드에서도 또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서로 잘했다고 뭐 기쁨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4라운드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열심히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2위의 박동섭 선수. 예, 박준성 선수는 벌써 올 시즌에만 이런 기쁨을 2번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반떼 앵커 프로 시상식을 여러분들 함께 하셨고요. 네, 정말 아반떼 앵컵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계속 치러지는 가운데 너무 박진감 넘치고 스펙터클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는 그 아쉬움은 또 아쉬움대로 남지만은 야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N1 클래스다운 클래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지금 뭐 이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좋지만은 너무 덥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죠. 자, 이제 샴페인 세레머니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샴페인 세레머니 시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저 샴페인이 시원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저게 좀 약간 냉장이 됐으면은 좀 더 시원하게 뿌려졌을 텐데 이게 아마 햇빛 받아서 따끈따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금 따끈따끈한 샴페인 뿌리는 거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오늘 많이 안 뿌렸어요. 그러네요. 서로를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반떼 N컵 아마추어 부분에 이제 1, 2, 3위 선수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태현 선수가 기분 좋게 1위 그리고 도미닉 안 그리고 노정석 선수 순으로 1, 2, 3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까 이제 전태현 선수는 그냥 편하게 내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닌데 이렇게 오게 됐고 스테이크 맛보는 거로 또 비유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한번 맛을 보고 나면은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그 다음 경기를 펼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3위를 차지한 노정석 선수. 노정석 선수. 이레이싱 비트스 모터스포츠 팀은 지금 굉장히 오늘 많은 선수들이 포디움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는 도미니간 선수죠. 지난 2라운드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던 도미니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기분 좋게 우승을 차지한 전태현 선수입니다. 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다 포디움에 올라가게 됐네요. 네, 그러네요. 하얀색이 대세인 것 같나요? 네. 오늘 이제 아마추어 부분에서는 2명의 선수가 이레이싱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레이싱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파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반떼컵 현대햄 페스티벌 3라운드 또 박진감 넘치고 스펙터클하게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또 이제 4라운드에서 재미있게 보내드릴 텐데 7월 31일 일요일 역시 인제 스피디움으로 다시 옮겨서 아반떼컵 결승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는 또 저희 유튜브구 공식 채널 통해서 중계가 되니까 다른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또 7월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터 김한태, 권범위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